안녕하세요, 이코노스입니다. 토요일 아침 출근을 합니다. 저는 그 식품 제조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토요일도 출근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유통기한 때문이죠. 유통기한 때문에 보통 이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네요. 제가 사는 지역은 경기 북부 지역인데 오늘서부터 비가 상당히 많이 전방에 올 과속 거라고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기예보가 나오더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그 북미 충돌 테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북미 충돌 테스트에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미국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 국토안보부에서 실행하는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에서 하는 그 충돌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충돌 테스트가 있을 때는 모든 그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죠. 아마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질 겁니다. 참고로 이 국토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그 충돌 테스트에서 이렇게 불합격할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있는 차를 만든다 할지라도 이 테스트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차를 출고할 수가 없겠죠. 차를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아주 그 회사의 사활에 걸려 있는 그런 테스트죠. 반면에 그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의 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제조사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갖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북미 고속도로 안전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보험회사 연합회 이런 데서 하는 테스트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나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회사에서 이 차량에 대한 등급을 매길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이 보험회사에서 차의 그 안정성, 충돌 테스트를 통한 그 안정성을 해서 검사를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기면 만약에 높은 등급을 맞은 차는 당연히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싸게 매기겠죠. 반면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그런 모델들은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보험료를 세게 부르겠죠. 이런 여러가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보험 북미 고속도로 안전협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차를 여러분들은 구입을 하시겠습니까? 고속도로 안전협회에서 충돌 테스트한 차가 만약에 안정성에서 확보를 하지 못해서 약 300m 앞 안정치 터널입니다. 않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된 그 소비자들이 사게 되겠습니까? 안 사게 되겠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 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약 400m 앞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보험료를 비싸게 매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들도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은 보험회사는 이 돈에 직결한 이 검사를 하는 거죠.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지 않고, 가급적이면 사람이 덜 다치는 것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소비자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가급적이면 죽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덜 다치고, 가급적이면은 안 다치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서로 그 윈윈하는 관계죠. 그러니까는 이 충돌 테스트에서 받은 성적표가 그 차량 모델의 그 매출하고도 밀접한 그 연관을 갖고 있는 거죠. 충돌 테스트에서 만약에 불합격 판정, 그리고 최하 낮은 등급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차를 출고하지 못하고 차를 판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북미에 있는 모든 자동차 그 회사들은 이 충돌 테스트에 사활을 거는 거죠. 결국 매출이 이 충돌 테스트에 사활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충돌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겠죠. 그런데 참고로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식품 제조회사 다닌다고 그랬죠. 이 식품 제조회사는 1년에 한두 차례 그 HACCP라는 그런 검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그 위생검사입니다. 위생검사. 약 이 150m 검사가 앞 시속 60km 신호 과속 되면요, 단속 구간입니다. 이 검사 있기 전에 벌써 거의 한 달 전쯤서부터 그 회사들은 난리가 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뭐 소위 말하는 군대 수준이죠. 왜 우리 보면은 우리 군대 시절할 때 일직사관이 밤에 점호할 때 이렇게 보면은 흰색 장갑을 끼고 와서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보고 사물함 열고, 그래서 흰 장갑에다가 이렇게 어떤 한 면을 싹 긁어서 여기 뭔가 묻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스트레스 받고. 아마 이 자동차 회사들도 아마 이러한 심경으로 아마 이 북미 충돌 테스트에 임할 것 같아요. 약 300m 앞 사고 다발 근데 저는 구간입니다. 이제 오늘 그 대부분 보여드리는 충돌 테스트 영상은 그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에서 테스트한 그것이 가장 많고요. 그렇게 많은 영상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제가 그 이코넉스의 그 후면 충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후면 충돌 영상은 50mph의 속도로, 그러니까 50mph라는 것은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한 80km 정도의 속도입니다. 그 80km의 속도로 이제 배리어를 돌격시켜서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가 손상이 되는지 이제 그거를 파악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안전협회에서는 그 안정성을 테스트하는데 꼭 차체의 강성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그 충돌 테스트는 그 차체의 강성 위주로 이렇게 충돌 검사를 하지만, 이 고속도로 안전협회에서 하는 충돌 테스트는 이 부가적인 그 또 다른 이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면 충돌도 중요하지만 후면 충돌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이 고속도로 안전협회 이 충돌 테스트에서는요. 약 200m 그 이유가 앞 과연 급커브 주의 뭘까요? 구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후면 충돌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보통 우리의 그 차량의 그 연료통이 어느 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바로 그 후면부죠. 아마 보통 대부분 보면은 뒷좌석 시트 밑쪽에서 약간 뒤쪽으로 위치해서 그렇게 약 아마 배치가 되어 있을 300m 앞 겁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충돌을 했죠. 근데 이 충돌의 또 다른 목적은, 차체 강성 위의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연료 누출입니다. 연료 누출. 여러분 까다롭죠? 이 국토안전부보다 시행하는 그 충돌 테스트보다 이 고속도로 안전협회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더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이 후면 충돌을 해서 연료 누출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보험 안정성에서 바로 많은 점수를 깎아먹는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 이코넉스는 시속 80km로 후면 충돌을 받아서 연료 누출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미 충돌 안전 테스트 이 양쪽 모두에서 종합평가 부분 별 5개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옆에 측면 충돌 그 테스트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보통 측면 테스트는요, 보통 시속 56km에서 62km 정도의 속도로 측면 충돌 테스트를 받는다고 하네요. 좀 과하죠? 이렇게 비싼 차를 한 방에 날리다니 정말 정말 아깝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통 38.5 mph에서 그 40 mph, 그러니까 시속 56km에서 시속 62km 내외의 그 속도로 옆에 측면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제 그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먹고 들어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의 그 휘는 그 각도도 안쪽으로 먹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급적이면 바깥쪽으로 쏠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아무래도 보면은 차 안에 있는 사람한테 좀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생각보다는 옆에 그 충격을 상당히 많이 버텨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 육안상으로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측면을 한번 보시죠. 조수석 쪽 그 오버럴 사이드, 그러니까 조수석 측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정면의 측면 충돌 테스트. 이 영상 여러분들께 예전에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시속 56에서 62km 사이에 그 속도로 이제 강한 철제 빔을 박아서 충돌을 해서 차가 어느 정도 버텨내는 것인데, 이 정도 속도로 해서 보면은 차 휠 베이스가 변형이 거의 생기지가 않아요. 그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차 측면에서 충돌을 받아서 이 휠 베이스를 먹지 않고 들어온다는 것은 차체 강성이 그만큼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왜 보면은 이 휠 베이스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휠 베이스는 보통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타고 있는 공간이에요. 사람이 발을 쭉 뻗어서 이제 타고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의 안정성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코녹스가 종합부분 별 5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 회사들도 아마 이 정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미에서 만드는 현기차도 이 북미 테스트를 충돌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죠. 북미에서 만드는 그 우리나라 그 제조 브랜드도 다 북미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단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 500m 앞 시속 6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쉐보레 광주 막 이런 데서 만든 이런 회사들의 차들이 과연 약 300m 앞 시속 60km 이동식 단속 통과할 수 구간입니다. 있을까? 약 그거를 저는 알고 300m 싶은 앞 생각이 어린이 들어요. 보호구역입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한 차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북미 충돌 테스트 기준으로 만약에 테스트를 받는다면 과연 여기서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은 이 차에 대한 그 광고가 많이 나왔잖아요. 초고장력 강판을 77% 쓰고 그리고 기가 스틸을 17.6% 썼다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차체의 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차 골격 자체는 거의 탱크 수준이라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 차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차체 강성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우리들이 유사시에 우리들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참고로 이제 북미에서 이제 충돌 테스트 받았던 영상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코녹스 측면 충돌을 받을 때 안에서 찍힌 영상하고요. 그리고 현대의 셀토스, 투싼이
측면 충돌을 받았을 때 안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실 때,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보실 때 과연 어느 차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약 보시길 바랍니다. 300m 앞 시속 비가 점점 60km 많이 고정식 오네요. 단속 여러분 구간입니다. 한번 이 영상 보시고 과연 어느 차가 더 안전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